저는 국정조사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그럼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안 할 건가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국정조사 까매요. 민주당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아까 얘기했듯 반사 이익의 정치를 민주당이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이제 여권에 어떤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양평고속도로가 정말 갈수록 점입가게 것 같아요. 뭐 의혹 터지자마자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폭탄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니 탓, 내 탓 이렇게 싸우다가도 양당이 이제 각자가 땅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이름까지 다 드러내면서 서로 다 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한 거 아니냐,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톱이 팩트체크 저 전문이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방송에서 이 팩트체크에 좀 종지부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건희 일가 땅 존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예. 확언할 수는 없는데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은 지난해 국감 때 이제 저기 한준호 의원이 예. 질의를 해가지고 예. 양평 땅이 지목 변경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임야가 대지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예, 엄청난 예. 특혜거든요. 그렇죠. 땅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이 대지로 바뀌면은 그렇죠. 그냥 뜁니다. 수십 배가 뛰어요. 이게 네, 예. 왜 바뀌었느냐. 그래서 56배가 뛰었다. 뭐 이 얘기를 해서 이미 이제 알았다. 그걸 알아보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그거의 해명에 대해서 예. 그게 그쪽에 있는 건지는 몰랐다. 이거는 별도의 걸로 인지를 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어쨌든 알았을 가능성, 뭐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지난 그 대선 때 정책본부장이었어요. 예. 캠프에서. 맞아요. 그래서 정책본부장인 정책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이제 네거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지금 속속들이 다 이슈 정책본부장이면 웬만하면 선대본부장 다음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사소한 팩트들이 나와서 이 전체의 네. 핵심을 보는데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요. 좋아요. 그래서 예. 제가 어저께 KBS 사사건건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유튜브 팩트 체크한 게 한 조회수가 한 20만에 나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제 뜨겁긴 나온 게. 뜨겁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예. 대충 이게 뭐가 쟁점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먼저 이게 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네. 이 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동서를 가르는 이제 수도권의 동서를 가르는 고속도로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예요. 예. 이게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양 속초로 이제 주문진으로 이어지는 이거죠. 이게 그 양평의 북쪽을 지납니다. 네. 서종면이라는 데를 지나요. 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양평 사람들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들어가요. 아. 이게 구리로 통해 가지고 예, 남양주 예. 쪽에서 하남으로 들어가는 요게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고속도로가 광주 원주 고속도로예요. 이거는 경기도 광주부터 예. 여주를 통해서 원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밑에 게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 영동고속도로예요. 예, 영동고속도로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 탔을 거예요. 타봤죠. 그래서 예. 원주까지 가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예.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뭔가 그러면 요 가운데에 비어 있어요. 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에다가 뚫어달라라는 게 이 양평 주민들인데 이게 왜 뚫어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게 6번 국도예요. 6번 국도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강릉까지 이어집니다. 아. 274km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역에서 시작 종로가 6번 국도예요. 아, 거기서 예. 지나가는. 양화대교 종로 예. 그래서 강서구 쪽으로 빠져가지고 인천까지 부천 인천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양평 지나서 예. 횡성 지나서 평창 지나서 강릉까지 이어져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막히는 게 어디냐? 서울 양평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원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간에 있는 홍천이나 횡성으로 가는 고속도로 없으니까 두 개를 가서 그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국도를 타고 가든지 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홍천이나 횡성 가는 사람들이 6번 국도를 타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두물머리, 양술이라고 불리는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맞는데 여기가 엄청 이쁘게 개발이 된 엄청 거예요.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예뻐요. 카페가 예. 들어서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막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15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네. 6번 국도를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를 하나 내주든지 그래서 여기가 1년 360일 막히니까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해달라는 게 이게 일관된 양평군의 네. 목표였습니다. 예. 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장이 2018년에 그 정동균 지자체장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이 다 했어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강남보다도 더 국민의힘이 더 보수적이다 뭐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87년 이후로 모든 국회의원은 다 정병국 의원이 5선을 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텃밭이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주장은 다 이 보수 정당 사람들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번 국도의 정체를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느냐? 6번 국도에 홍천을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그거를 예. 분산하려면은 이 고속도로가 6번 국도하고 가까워야 돼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두물머리의 정체를 해소하려면은 두물머리랑 가까워야 돼요. 만약에 이게 두물머리랑 떨어져서 저 밑에 간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은 그냥 6번 국도 타고 옵니다. 그렇죠. 굳이 저 밑에까지 돌아갈 고속도로 필요가 가가지고 없죠. 다시 이렇게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양서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6번 국도가 있는 데가 양서군이거든요. 예. 남한강 바로 위에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게 변경된 적이 없는데 예. 심지어는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예. 5개년 계획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게 됐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강상면이라고 하는 남한강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왜 바뀌었느냐?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로를 만드는 기본 원칙에 훼손되는 그러니까 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맞아요. 다른 거를 다 떠나 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를 주장을 뭐 일부에서 주장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진지하게 양평군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칙에 훼손되기 때문에 6번 예. 국도의 정치를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금한 거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타 통과된 이후에 수정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긴 국토부의 있었군요. 조사에 예. 따르면은 1999년 이후로 24건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14건이 예.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느냐. 예. 뭐 이를테면 옆으로 1km만 옮겨도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다 넣은 거니까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뭐 이례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노선이 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원래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양양 군민들만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서울 사람도 이용을 하고 그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이용을 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양평이 돈을 들여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국가의 고속도로로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의 주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 목적이 6번 국도의 해소였고 그거는 양평군에서 항상 군청에서도 맨날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바뀐 적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거의 기본 목적에 완벽하게 배치되거나 크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절차와 과정 자체가 매우 무의미한, 그러니까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처가가 전국 여러 곳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장모 소송 전으로 일가 땅을 소유 법인에 넘기기도 했고요. 아마 잠깐 PPT를 잠깐 띄워봐 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PT가 나오나요? 예, 그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예, 보시면은 이제 전국 곳곳에 처가의 땅들이 있는데 뭐 진짜 땅 부자네요. 예. 전국 각지 19만 평, 344억 상당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 그리고 나서 예타 통과 이후에 변경된 노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김건희 로드라는 이제 이게 뭐 여당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다 뭐 네. 억지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딱 붙은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네. 대해서 국토부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교통량이 이를테면은 변경한 게 더 많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숫자만 얘기를 하고 데이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양서면으로 가는 거는 하루에 15,800대가 지나가고 예. 강상면 김건희 예. 여사 땅이 있는 그 강상면으로 가면은 22,300대가 지나가니까 이게 더 낫다라는 게 예. 국토부의 어제 주장이었어요. 예. 브리핑에. 그런데 그저께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냐. 네. 그런 거 데이터를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제시를 안 하고 숫자만 딸랑 줬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 데이터가 다 나와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얘기를 하면은 자연 훼손을 양서면이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양서면으로 가는 게. 예. 근데 문제는 양서면으로 가면은 다리를 남한강을 지나니까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돼요. 그래서 네. 훼손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많아요.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강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평지 쪽이고 강에서 멀어지면은 이제 산이 많잖아요. 네. 강상면으로 가는 이 남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각을 15개 더 놔야 되고요. 터널을 6개에서 한 10개를 더 파야 됩니다. 그럼 다 산이니까. 그럼 경제성 문제가 되게 경제성이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어느 게 더 맞느냐. 경제성은 더 들어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40억이 더 들어간다 아니면 예. 뭐 1,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논쟁이 있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이미 국토부가 인정을 했고. 네. 근데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도 이게 낫다라고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터널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일반적으로 산이 많은 데는 이게 산 중턱으로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을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터널을 16개인가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 투명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성이 하나는 원안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정말로 정말로 이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인지 이게 합리적인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원안이 아니라 강상면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죠.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노선의 절반이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6번 국도 정체의 해소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통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6번 국도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안 타고 6번 국도로 다 와버려요. 사람이 이게 멀어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니까 예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도 안 하겠다라는. 이러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려면은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여론조사로 만약 결정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역에서 논란이 생기면은 야 우리도 여론조사 해줘. 우리도 여론조사 해볼게. 야 나 양평군 해줬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의 기본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이고 또 윤재혁 원내대표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이제 약간 선을 그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평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군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지역에만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정말 웃긴 게 결과적으로는 여당에게 혹은 집권 행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그 던지는 거의 첫 시작은 원희룡 장관이었죠. 수류탄 던지기. 장관직 걸겠다. 백지화. 사업 백지화. 이런 표현을 써가고 민주당 나랑 한번 붙자. 뭐 이런 말도 써가면서 이 사건의 본질, 팩트와 이 근거를 한 그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이미 끌어와 버린 거예요. 민주당을 오히려 이제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전 백지화 이런 거 말할 때 민주당 니들 괴담 말했으니까 이거 백지화 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그럼 후쿠시마 괴담
나왔을 때 그럼 후쿠시마도 우리 백지화 해가지고 당장 거기에 있는 것들 팩트 체크하겠다. 왜 말 못하는지 이런 것도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런 스타일 마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한번 떠보겠다라는 원희룡 장관의 뭔가 노림수 같기도 하고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이런 거. 뭐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부합하는 게 네. 어제 그 영상 하나 보니까 예. 그 국토부 앞에 화환이 원희룡 힘내라 이게 쫙 있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할 때 있었던 예,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예요. 그거보다 숫자는 적은데 어쨌든 네. 뽕이 가죠. 그럼 뽕이 좀 들어가죠. 야 나도 이제 드디어 환호를 받는 예. 정치인이구나. 그래서 예. 약간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특히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해서 예. 내가 완전 떠보겠다. 그리고 노이즈를 예. 최대한 일으키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이즈를 일으켜도 그쪽의 지지층에만 호소를 하면은 이게 뭔가 유력한 정치인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맞는 것인가 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원희룡 장관도 원희룡 장관인데 예. 지금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실하고 상의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당일에 분주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를 발표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야가 잘 협의해서 해보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왜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항이면은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여야가 예. 법을 만드는 거다. 그럼 잘 합의를 해서 해야죠. 근데 이거는 행정부가 할 일이에요. 네, 네, 행정부가 네. 결정을 해서 행정부가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죠.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왜 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결자해야지. 그런 게 정치 아닌가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뒷짐지고 앉아있고 예. 아니 그렇게 여야 합의를 좋아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여야 합의로 해야죠. 그러면 그게 가장 쟁점인데 예. 이런 거는 자기들 유리한 거 불리한 것만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뭐 선택적 예. 합의를 노림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인가 어젠가 총리 한덕수 총리도 그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적으로 어쨌든 원장관 신뢰한다. 그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억셉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장관의 상관이 총리잖아요. 총리의 상관은 대통령이겠죠. 이 백지화라는 말을 던지기까지 총리와도 합의되지 않았고 대통령과도 합의되지 않은 채로 던진 것 같아요. 주무장관이 던진 거를 존중한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은 뭐가 되며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튼 대통령 부인의 의혹이고 현재 이 문제는 국민들 정서상 사실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예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걸 진흙탕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이 시점 이후부터 정부 여당과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만약에 정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협박을 하거나 이거 백지화하겠다 민주당 너희들이 사과 머리 조아리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가요? 특히 그렇죠. 여당하고 야당은 싸울 수 있는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정부고 모든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백지화 빨리 철회를 하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뭐 바꿔야 되는 게 너무너무 하자. 그럼 데이터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떤 식으로 이게 의사결정이 됐으며 예. 교통량이 더 많으면은 왜 그런 거고 그러면 6번 국도의 정체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게 더 해소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은 설령 김건희 여사 땅이 있더라도 납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정부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국정조사를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국정조사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그럼 국민의힘은 의혹제기 안 할 건가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국정조사 감이에요. 뭐 맞습니다. 특검까지 예.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거야. 이거를 야당 보고 안 하라고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면은 그럼 야당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네. 그래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정조사까지 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좀 뭐 그냥 약간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몇 건이 더 있어요 지금 이거 이런 말고? 이런 예. 유의 것들을 제가 예. 들은 걸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전국의 지자체를 많이 휩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건이 지금 더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뭐 강원도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요쪽 지역에
이런 류의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제가 유라고 들었어요.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땅 문제인가요? 이것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그게 아까 땅 리스트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몇은 관계가 그거 있다는 말고도 거고. 여러 가지 뭐 개발권과 개발권. 관련해서 뭐 네.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아주 뭐 깊숙하게 아직은 이제 이게 시작 단계라서 그런데 네. 이게 정권 내내 나올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게 투명하게 안 되면은 앞으로 이거는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까 데이터 얘기하셨고 팩트 체크 계속 강조하셨는데 음.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문제도 사실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일본으로부터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료 채출부터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제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저 괴담이다. 그저 선동한다. 이렇게 가는 문제. 바로 요거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양평고속도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건네놓고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민주정부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얘기들 이걸 혹시 보고 계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계신다면 데이터를 내놔 주십시오. 예, 로우 데이터를 내놓으시면 말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